음,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약간 그 원래 올렸던 계획에서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컴퓨터 비전. 원래 리니어 필터랑 넌리니어 필터를 오늘 이론을 다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를 파이썬으로 하는 걸 할게요. 만약에 오늘 시간이 남으면 오늘 요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뭐 파이썬도 해보겠는데 아마 시간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배운 거를 파이썬으로 해보는 거, 네, 그렇게 할게요. 원래는 뭐 리니어 필터, 넌리니어 필터 나눴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용을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까지 본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4주차, 5주차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엣지나 코너 디텍션 하는 게 리니어 필터를 좀 활용을 하는 형태가 많아서, 그래서 엣지나 코너 디텍션 하는 거를 다음 주로 올렸고, 이제 퓨리에 변환하는 거 그리고 알리어싱 하는 거 그거를 5주차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 약간 사소한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니어 필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이란다. 그 질문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리니어 필터는 요거는 웨이티드 썸이죠. 웨이티드 썸이죠. 그래서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요거를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곱해 가지고 뭐 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요게 리니어 필터고, 이제 하나 봤던 게 뭘 하나 봤었냐면은, 두 개를 봤죠. 로컬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다 컨스턴트한 웨이트를 줘서 로컬 에버리지를 구하는 걸 하나 봤고, 가우시안 블러를 일단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컨볼루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커널을 반전을 시키죠. 이것도 웨이티드 썸은 웨이티드 썸인데 이미지에다가 커널이라는 걸 반전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동일해요. 요 웨이트라는 걸 요 웨이트라는 걸 뒤집어서 하면은 컨볼루션이고, 있는 모양 그대로 하면은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등가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컨볼루션이라는 함수가 있다 쳐요. 컨볼루션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에다가 요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리니어 필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뒤집은 커널을 넣으면 되죠. 요렇게 넣으면 사실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커널을 뒤집기만 하면은 뒤집어서 웨이티드 썸 하는 거랑 컨볼루션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등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웨이트를 여기에다가는 뒤집어서 넣으면은, 뒤집으면 커널이 되는 거고 안 뒤집으면 웨이트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반전이 되어 있냐, 이게 왜 굳이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게 굳이 반전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그래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컨볼루션이라는 걸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게 웨이티드 썸으로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웨이티드 썸은 웨이티드 썸이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가 있잖아요. 다른 용도에서 쓰일 때
반전으로 정의를 해야 되죠. 필요가 있었죠. 그쵸. 컨볼루션이라는 걸 웨이티드 썸으로 해석을 하자면 리니어 필터가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 자체가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든 게 퓨리의 변환에서의 곱하기, 어떤 원래 이미지를 나중에 배우게 될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할 건데, 원래 이미지에서 컨볼루션을 취하는 거, 원래 이미지 두 이미지 사이에 컨볼루션을 취하는 게 퓨리의 변환을 한 그 동네에서는 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있어요, 컨볼루션이.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반전된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일관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톡에 올라온 질문은 제 생각에는, 아이고, 그 CNN에서, 여러분들 CNN 다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하는 건 제 생각에는 컨볼루션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컨볼루션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구현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컨볼루션,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웨이티드 썸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어진 커널을 한번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게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제 생각에는 플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리니어 필터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리니어 필터를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전을 시켜서 넣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CNN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워드랑 백워드가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약속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컨볼루션으로 하든 뭐 리니어로 하든 간에 그거에 맞게 유도돼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CNN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뭐 커널을 뒤집어서 구현을 했든 있는 그대로 구현을 했던 간에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잘 하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잘 하면은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중요할 것 같다. 그것만 잘 돼 있으면은 뭐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 굳이 뭐 반전을 해서 정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반전하지 않고 그냥 하기로 약속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일관되게 사용만 하면은 되는 거여서, 그거에 맞게 그 유도되는 알고리즘들만 잘 해놓으면 되지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리니어 필터랑 컨볼루션이라는 거 두 개 뭐 혼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은 웨이트라는 거랑 커널이라는 거랑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는 뒤집기밖에 없다. 뒤집으면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필터를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필터로는 일단 오늘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스무딩을 하는 거예요. 약간 노이즈를 억제를 하는 그런 필터를 몇 가지 볼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로컬 에버리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가우시안 블러도 들어갈 거고, 나중에 뭐 좀 더 볼 건데, 요거 말고도 다음번에 이제 뭐 코너나 엣지를 디텍트하는 그런 필터를 볼 건데, 오늘은 요 정도만 볼 거예요. 그리고
리니어하지 않은 애들, 넌리니어한 애들도 볼 거예요. 동일하게 스무딩을 하는 거, 스무딩을 하는 그런 의미로 메디안 필터를 보고, 그리고 스무딩에 엣지를 프리저브하는, 엣지를 보존을 하는 바이레터럴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살펴볼 것 같아요. 다시 리니어 필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무딩을 한다는 거, 노이즈를 억제하는 어떤 약간 영역을 잡아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리니어 필터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요것만 볼 거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역할, 비슷한 스무딩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메디안, 중앙값을 이용을 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잖아요. 메디안을 구하는 거는 리니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디안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스무딩 말고, 스무딩을 하면은 좀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서 좀 대표값 같은 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찾다 보니까, 만약에 되게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그 경계가 뭉개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는, 그래서 엣지 프리저빙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필터로 바이레터럴 필터, 그래서 메디안이랑 바이레터럴 필터는 넌리니어 필터에 속하고, 여기에는 리니어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넌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시간 충분히 지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리니어 필터, 이거 그때 제가 약간 헷갈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에 2D 웨이트들이 있어요. 뭐 웨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커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2D 모양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컨스턴트 하게 하면은, 이거는 마치, 요거 여기로 옮길게요. 요거는 에버리지의 효과가 있죠. 그냥 요 영역 안에서 특별히 공간적으로 웨이트를 주지 않고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동일한 웨이트로 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요거는 바이리니어라고 해서, 요것도 뭐 어쨌든 비슷하게 요런 모양으로 생기죠. 요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블러가 되죠. 요거는 요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블러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스무딩을 하죠. 어떤 영역을 잡아놓고 거기 안에서 약간 평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그 커널이 곱해지는 그 중심 위치를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높은 웨이트를 줄 거냐, 아니면은 모든 영역에서 그냥 동일한 웨이트를 줄 거냐의 차이지, 이 세 가지는 전부 스무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엣지를 디텍트 한다거나 코너를 디텍트 한다거나 하면은, 여기 웨이트를 보시면은 이게 마치, 그러니까 변화량을 재는 거예요. 변화량. 이거 다음번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요게 다 양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곱해지는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뭐 10, 50, 60 요렇게 이미지가 요렇게 변해 나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커널로 마이너스 1, 0, 1이 요렇게 딱 곱해진다고 해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의 값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양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음수를 곱하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얼마만큼 변하냐, 그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다 양수였으면은 그냥 에버리지를 취하는 효과가 있는데, 요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턱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저 위치로 갈 때 얼마만큼 변화량이 얼마나 되냐, 지금 이게 구하면은 40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40을 띄었잖아요. 40만큼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커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호리즌탈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의 엣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랑 요런 데서 가로 방향으로의 엣지가 디텍트가 되고 있죠. 뭐 그 마찬가지로 코너는 요 모양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커널을 인풋 이미지 위에다가 겹쳐가지고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요 커널 자체가 엣지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얘가 엣지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미. 요거를 만약에 이미지로 그린다 라고 하면은 뭐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가로축으로 해서 그때 인텐지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엣지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런 코너 디텍터에 사용이 되는 커널을 그려보면은 요거는 가로 방향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코너에 해당이 되는, 가로 세로 방향을 모두 계산을 해내는 그런 코너 모양이 나올 거예요 커널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코너 디텍터가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나온다는 거. 헷갈렸던 이유는 여기에 그에 해당하는 1D 커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D 커널을, 요거는 그냥 듣고 흘려 들으세요. 1D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뭐 컬럼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컬럼 벡터. 그러면은 이 컬럼 벡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로우 벡터를 곱하잖아요. 요거 두 개 행렬의 곱이니까 닷은 빼는 게 맞죠? 요렇게 곱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게 d 바이 1 아니 n 바이 1차원이고 여기 뒤에는 트랜스포즈를 하다 보니까 1 바이 n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곱이 n 바이 n짜리 행렬이 하나 나와요. 그쵸? 요런 연산을 이용을 하면은 벡터 하나를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랭크 1짜리 행렬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요런 1차원 벡터를 이용을 해서 요 식을 사용을 하면은 얘가 유도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나와요. 요 벡터를 자기랑 트랜스포즈 한 거랑 곱하면은 요 행렬이 나오거든요. 얘도 나와요. 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요렇게 유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같이 1D 커널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혼동이 됐는데 다시 확인을 해봐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1D로 2D 유도하는 거, 그래서 뭐 1D로 2D짜리 커널 만드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요거 지울게요. 그냥 요거는 여기 밑에 건 남겨 놓을게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가우시안 블러 지난번에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로우 이미지가 있고
많은 경우에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가 섞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글자글하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뭐 적당한 분산을 따르는 요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 평균이 0이에요. 바이어스는 없어요. 바이어스는 없는데 조금 플러스 되거나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함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가 끼면은 뭐 요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살짝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식으로 실제 참값,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던 게 참값이고 거기에 화이트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의 신호는 이런 식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측정이 되는 실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측정되는 이미지, 수집이 되는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진짜 로우 이미지를 얻고 싶지만 거기에 항상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많아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로우 이미지가 얼만큼이고 화이트 노이즈가 얼마나 섞였는지 얘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얘만 보고 얘가 얼만큼 섞여 있고 로우 이미지는 뭐였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스무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면적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3x3짜리 면적을 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위치에 다 노이즈들이 조금씩 섞여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9개의 값을 더하는 과정에서 화이트 노이즈들이 서로 더하고 빼고가 되면서 약간 캔슬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값은 좀 뭉개지겠죠. 여기에서 에버리지를 취함으로 인해서 값은 뭉개지지만 노이즈는 완화가 되겠죠. 그쵸? 요거는 좀 안 좋은 거지만 요거는 좀 괜찮은 얻고 싶은 효과가 그거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가 스무딩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섞여 있는 노이즈를 좀 평균을 취함으로 인해서 조금 잡고 대신에 약간 뭉개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 뭉개지는 약간의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다. 그래서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가우시안 블러였죠.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는 요거는 분산을 가지고 그 분포가 정해지잖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퍼지는 정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사실 퍼지는 정도라는 게 사실 분산이죠. 그 말을 그냥 똑같이 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뭐 분산이 커지면은 이 언덕이 요런 형태로 나타났겠죠. 분산이 커지는 경우, 요렇게 모이는 경우는 분산이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널에 들어가는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을 결정을 해서 얼마만큼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평균을 취하는 영역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에 식은 요렇게 돼요. 요거 가우시안 분포식이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가우시안 분포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 주어진 픽셀의 위치, 주어진 픽셀의 위치가 있을 때
요 시그마가 결정이 되면은 요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x랑 y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계산을 한 커널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요렇게 가 있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딱 뭐 일정한 크기만큼 요렇게 계산을 한 거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 갈수록 분산을 증가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널이 처음에는 되게 협소했어요. 협소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커널을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을 취한 거죠. 요런 커널을 가지고 요 커널을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계산해보고 옆자리에서도 계산하고 옆에서도 계산하고 옆에서도 계산하고 또 밑에서도 계산하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취해가지고 얻었을 때 거의 변함이 없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분산이 점점 증가되면서 반영이 되는 영역이 커지죠.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 이미지 그 얻어지는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 이미지를 보면은 점점 뿌얘지죠. 더 여러 개 넓은 영역에서 평균을 취하다 보니까 점점 뭉개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대신에 노이즈는 적어지는 그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직접 해볼 거예요. 실제 그림을 읽어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억지로 화이트 노이즈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취해봐서 걔가 얼마만큼 더 뭐 감소를 하나 그런 거를 같이 보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할까요? 이렇게 평균을 취하는 방법, 스무딩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메디안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죠. 컨볼루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떤 커널이 있어서 커널을 곱해서 다 더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특정 위치에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위치에서 컨볼루션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커널을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해서 요 자리에 같은 자리에 결과값을 하나 얻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한 자리 구하는 걸 모든 위치에서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메디안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웨이트 내지는 커널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딱 영역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의 중앙값, 그걸 계산을 해서 요 위치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에 윈도우를 끌고 다니긴 해요. 이거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다 구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영역 안에서 메디안을 구하는 거예요. 메디안. 여러분 메디안은 아시죠? 중앙값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중앙값 모르는 사람 채팅에 써주세요. 나 중앙값 처음 들어본다. 그쵸? 중앙값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여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5x5짜리의 윈도우를 이렇게 잡았어요. 실제 이미지는 뭐 여기 주변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딱 한 위치에서 딱 한 위치에서 5x5의 윈도우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메디안을 구했어요. 메디안을 구했더니 4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25개의 값들 중에서 그거를 이제 뭐 소팅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4였으니까 메디안이 4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4를 넣겠다 라는 거죠. 여기 요 자리에는 4를 대신 넣겠다. 저 영역에서 구한 메디안을 여기다 넣겠다. 요렇게 하는 게 메디안 필터예요. 말고도 비슷하게 뭐 알파 미니라는 이것도 비선형적인 필터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평균을 내는데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소팅을 해서 쭉 분포를 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소팅을 했을 때 이렇게 25개의 값을 쭉 소팅을 하면은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 이렇게 쭉 분포를 할 거예요. 근데 알파 미니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딱 알파를 퍼센트를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릴게요. 소팅된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한 방향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00%가 되는 크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미니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지는 거죠. 100분위를 따지는 거죠. 100분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에서 2분의 알파만큼 떨어진 범위,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알파만큼 떨어진 범위, 그때 여기의 값이랑 여기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100분이라고 하죠. 여기는 정확하게는 100 요거 분위가 될 거고, 여기는 100분위는 100분인데 알파 2분의 알파 100분위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균. 그러니까 요렇게 아웃라이어들, 알파 퍼센트의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고 이 알파 퍼센트는 위에서 절반, 아래에서 절반을 빼기 때문에 요런 값이랑 요런 값을 사용을 한 거죠. 요런 알파민 필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5x5짜리 윈도우를 취한 다음에 알파민을 취하면서 날아간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25개 중에 4개가 날아갔으니까 이거는 아마 한 16% 정도 되는 16%를 날려버리고 나머지 84%의 값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냈더니 4.6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에 여기 값에다가 4.6을 넣겠다는 거죠. 그쵸. 요렇게 하면 알파민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대표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 리니어한 방법이 됐든 넌리니어한 방법이 됐던 간에
스무딩을 한다는 거는 그 영역 안에서의 대표 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하게 구하는 경우에는 웨이티드 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고, 비선형적인 방법을 취한다면은 뭐 메디안, 알파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영역 안에서의 대표값 하나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노이즈를 억제를 시키면서도 에버리지에 비해서는, 에버리지를 취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그 경계선을 그나마 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한 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할까? 채팅을 좀만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바이레터럴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디안 필터를 한번 직접 손으로 구해 봅시다. 메디안 필터를 너무 많은가? 뭐 1, 4, 5, 6, 2, 2, 3, 3, 6, 2, 1, 0, 4, 5 막 쓸게요. 요렇게 생긴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메디안 필터를 몇 바이 몇으로 할까요? 2 바이 2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패딩으로 제로 패딩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인풋 이미지가 지금 4 바이 5짜리였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웃풋 이미지도 4 바이 5짜리가 될 거예요. 근데 메디안을 2 바이 2로 하면서 제로 패딩을 넣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한 줄만 제로 패딩을 채우면 되죠. 여기다가 채워볼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서의 메디안을 구해서 요 자리에 넣으면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의 메디안을 구해서, 여기에서의 메디안은 뭐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0이라고 할게요. 아, 이러면 다 0이 되는구나. 만약에 그게 되면은 세 번째 값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1이라고 합시다. 그쵸? 다시 여기 안에서 순서대로 하면은 0, 0, 1, 4니까 얘를 메디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요 위치에서 0, 0, 4, 5가 되니까 여기 4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5, 여기서는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와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서는 1, 2, 3, 4가 되죠. 1, 2, 3, 4가 되니까 세 번째 값, 여기는 3, 3, 4, 5가 되죠. 점점 잘 안 보이죠. 여기 3, 3, 4, 5가 되니까 여기도 4.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서 그 다음에는 3, 5, 6, 6이 되죠. 3, 5, 6, 6.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아, 3, 5, 6, 6이니까 6이 되죠. 그 옆자리에서는 2, 2, 6, 6이니까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가는 거예요. 메디안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채우면 메디안 필터다. 그러니까 얘가 넌리니어 하죠. 이거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넌리니어 필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바이레터럴 갈 건데,
바이레터럴 가기 전에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우리 45분까지만 쉴게요. 분위기가 되게 썰렁한데 너무 쉬워서일까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서일까요?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채팅 써줘서 고마워요. 여기만 읽고 바이레터럴로 넘어갈게요. 메디안 필터는 몇 가지 다운사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메디안을 구한다는 게 필연적으로 소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앙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 위치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리니어 필터라던가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썸이니까 그냥 곱하고 더하기만 하면 땡이잖아요. 곱하고 더하고는 되게 뭐 연산할 것도 없죠. 근데 소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잡도가 꽤 높죠. 그러니까 메디안 필터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있죠. 뿐만 아니라 대표값을 하나 뽑죠. 이게 평균을 취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현하기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어떤 면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평균을 취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는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다운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파 트림 민, 아까 얘기했던 알파 민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나 이제 들어갈 바이레터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고려를 해요. 두 가지 고려. 바이레터럴 필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양방향이라고 하나? 양방향 필터예요. 근데 두 가지 고려를 하는데 일단 에버리지 같은 역할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도메인 커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픽셀 값, 인텐지티를 말하는 거예요. 인텐지티를 기준으로 하는 레인지 커널이라는 것도 둘 거예요.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링은 웨이티드 썸을 할 거예요. 웨이티드 썸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사용을 하는 커널이 뭐냐면은 도메인 커널과 레인지 커널 두 개의 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넌리니어 필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웨이티드 썸을 이용을 하니까 마치 리니어 필터일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이 도메인 커널이랑 레인지 커널을 구하는 게 요 과정이 넌리니어해요.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하기는 해요. 웨이티드 썸을 하기는 하는데 요 커널을 구하는 과정이 넌리니어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는 가우시안 블러는 요 커널을 그냥 픽셀의 위치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가로 세로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종처럼 솟아오른 모양으로 커널을 딱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이레터럴 필터에 들어가는 이 도메인 커널과 레인지 커널,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이 레인지 커널이 이미지의 위치마다 달라져요. 요게 이미지 어느 위치에서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미지에 의존하는 커널이에요. 이미지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리를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 웨이티드 썸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요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에서 도메인 커널이랑 레인지 커널을 구하는데, 도메인 커널은 괜찮아요. 레인지 커널은 여기 옆자리로 옮겨가면 달라져요. 또 옆자리 가면 또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 있잖아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 커널을 구하는 게, 레인지 커널이 이미지에 의존을 해요. 이미지 상의 어느 위치에서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넌리니어해서 전체 필터가 넌리니어해집니다. 웨이티드 썸을 구하기는 해요.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도메인 커널이라는 게 있고 레인지 커널이 있다는 거를 일단 생각해 두세요. 도메인 커널은 에버리지에 해당이 된다. 레인지 커널은 뭔가 값에 의존하는 커널이다. 볼게요.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어려울라나? 우리의 인풋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하나짜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레이 스케일 흑백 이미지를 예로 들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 가로랑 세로 방향이 요렇게 있고 인텐지티를 요렇게 수직축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운 색이 될 거고 여기가 밝은 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존재해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는 이미지죠.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취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원래 이미지는 요렇게 뚜렷한 경계가 있는 반면에 가우시안 블러는 여기가 어디겠어요? 그 가우시안 블러의 커널이 여기에 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요렇게 증가를 하겠죠. 가우시안 블러의 커널이 요 경계층에 닿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요만큼이 커널이 될 때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 커널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결과값이 점점 요렇게 좀 완만하게 증가를 할 거예요. 실제 경계는 뚜렷한 반면에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뭉개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해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런 거를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여기 위치 뭐 하나를 정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위치를 딱 정했어요. 이제 요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널을 만들 거예요. 요 픽셀을 기준으로 커널을 만들 건데 커널을 2개 만들 거예요. 하나는 도메인 커널, 하나는 레인지 커널이에요. 도메인 커널은 뭐냐면은 가우시안 블러랑 똑같아요. 가우시안 커널 자체는 여기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픽셀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가지고 요렇게 종 모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커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도메인 커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중심 있잖아요. 중심에서 얼마나 가깝냐라는 의미죠. 여기 이 도메인 커널에서
이 값이 크다는 의미는 여기에 더 큰 웨이트를 부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웨이트가 언제 가요? 중심에 가까울수록 웨이트가 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웨이트가 작아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셀의 위치에만 의존해요. 픽셀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뭐 중심에서 5,5 떨어져 있다, 뭐 10,3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5,2 떨어져 있다, 그렇게 몇 컴마 몇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심일 때 제일 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렇게 작아지는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게 도메인 커널이죠. 도메인 커널이고 가우시안 블러에서 구했던 커널이 요거예요. 근데 레인지 커널은 뭐냐면은 그 위치에서의 그 인텐지티 값 있잖아요. 인텐지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요 점을 선택을 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도메인 커널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도메인 커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에서 레인지 커널도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이 레인지 커널은 뭐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중심에서의 그 인텐지티 값 있잖아요. 픽셀 값, 픽셀 안에 들어있는 그 값, 요거 얼마나 비슷하냐 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값이 요렇게 올라가 있는 경계가 뚜렷한 어떤 이미지였어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영역을 취해 볼게요.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영역이 여기랑 뭐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기까지라고 해요. 요렇게. 요거 이해되세요? 영역이 여기에요. 요 영역에서 구할 거예요. 요 영역에서 구할 건데, 그때의 인텐지티, 요 영역에서의 인텐지티는 여기를 따르는 거죠. 여기 이 급격한 경사와 여기 또 평평한 면. 다시 여기 낮은 지역에서의 평평한 면, 그리고 이 급격한 경사면, 그리고 윗지역에서의 평평한 면. 인텐지티, 그 픽셀 안에 들어있는 그 값, 행렬 안에 들어있는 그 값 자체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인텐지티, 여기에서 요 점에서 여기에서의 인텐지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 값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요만큼을 구할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쳐요. 여기 평평한 부분에서는 비슷하죠. 아니, 비슷한 값들이죠. 그러니까 커널 값이 크게 나타나요. 반대로 경사면을 지나면서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렇게 떨어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진다, 그림이.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이 밑바닥을 그려볼게요. 여기 밑바닥. 일단 요 밑바닥을 그려놓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 1번에서는 여기랑 값이 비슷하죠. 값이 다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큰 값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 커요. 여기 이 빗면,
이 빗면을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텐지티를 기준으로 요 세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인텐지티랑 비슷했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안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2번이 돼요. 여기가 1번이고 커널 값을 말하는 거예요. 레인지 커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에 오면은 작은 값이 되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의 인텐지티랑 여기의 인텐지티는 값의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아까 레인지 커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준점에서의 얼마나 비슷하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여기에서의 인텐지티 하고 여기에서의 인텐지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해된 사람? 아니면 이해 안 된 사람? 채팅으로 써줄래요? 이해됐어요? 안 되는 사람도 좀 있나 보네요. 지금 대답을 많이 안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해하네요. 그쵸? 그럼 요 그림을 다시 가볼게요. 요게 레인지 커널의 모양이에요. 레인지 커널이 요렇게 나왔대요. 그렇겠죠? 지금 중심점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죠. 인텐지티를 그리자면은 요런 면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값들이 비슷하니까 레인지 커널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값이 다르니까 요 인텐지티가 다르니까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빗면은 요렇게 여기 빗면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 커널의 값이 크다. 여기 레인지 커널의 값이 큰 영역은 뭐다? 인텐지티가 비슷하다. 그 값이 작다. 인텐지티가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메인 커널, 이 도메인 커널은 결국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얼마만큼 가깝냐, 거기에다가 요거 레인지 커널, 중심 위치랑 픽셀 값이 얼마나 비슷하냐. 다시 레인지 커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아니 도메인 커널 얼마나 떨어져 있냐, 레인지 커널 얼마나 값이 비슷하냐, 다르냐. 그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도메인 커널 모양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종을 반으로 뚝 자른 것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요 종 모양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영역으로 오면은 여기가 곱해지면은 이렇게 뚝 잘리죠. 여기 뚝 잘렸어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솟아있는 산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놓은 게 되죠. 요게 커널이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랑
레인지 커널 두 개를 곱해 놓은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의 커널이 곱해져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런 모양이 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슷한 동네에서는 그 떨어진 거리에 따라 가우시안 블러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값이 떨어져 있으면은 웨이트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터링 된 결과가 요렇게 나타나요. 여기 평면은 평면이었는데 자글자글한 평면이었잖아요. 그쵸? 그 자글자글한 평면에서는 가우시안 블러 같은 효과가 났어요. 그냥 영역을 취해서 가우시안 커널이 곱해진 형태예요. 근데 여기 이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레인지 커널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 커널 때문에 엣지가 살아있어요. 요 엣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 효과가 난 거예요. 네, 질문하세요. 인텐지티에 의해 값이 많이 달라질수록, 네, 작아져요.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이제 그러면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요겁니다. 바이레터럴 필터는 이거예요.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인풋 F가 있고 아웃풋으로 G를 구할 건데, 그 두 개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웨이트가 존재를 해요. 웨이트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ij번째 위치에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ij번째 위치에서 구하는데, 그러니까 ij번째의 아웃풋을 구하는데, 색깔 바꿀게요. ij를 기준으로 이렇게 k랑 l을 바꿔가면서 요만큼의 웨이트를 곱하는 거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이 썸메이션이 무슨 썸메이션이에요? 여기 전체의 영역에서 웨이티드 썸을 구해달라는 썸메이션이에요. 구하는 위치는 ij이고, k랑 l을 바꿔가면서, k랑 l을 윈도우 크기만큼 바꿔가면서 그 인풋 이미지 f에다가 웨이트 w를 곱해서 전체 영역에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웨이트, 이 커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게 뭐냐면 도메인 커널이에요. 요거 레인지 커널이에요. 먼저 여기 도메인부터 봅시다. 도메인부터 볼게요. ij는 뭐냐면은 지금 아웃풋을 구하는 기준점이에요. kl은 뭐냐면은 그 웨이트 썸을 구해 나가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커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ij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이 k랑 l은 뭐냐면은 여기에요. k나 l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게 생긴 걸 보면은 i를 기준으로 해서 k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을 하죠. 여기 j를 기준으로 l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k랑 l이 i랑 j에 가까울수록 큰 값이 돼요. 멀수록 작은 값이 돼요. 근데 ij나 k나 l은 사실 픽셀의 위치잖아요. 위치예요, 위치. 픽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에만 의존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스파셜한 거죠. 공간에만 의존해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만 의존하는 그런 값이에요. 반대로 레인지 커널을 한번 볼까요? 레인지 커널 IJ가 기준이고 KL을 달리해가면서 해요. 근데 뭘 봐요? 인텐지티. 기준점에서의 인텐지티. 인풋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그 IJ 위치에서의 행렬 값. 그 값을 보고 K랑 L에서의 또 인텐지티. 그 픽셀의 값. 픽셀 위치 말고 픽셀 값.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음수를 붙여요. 그러니까 요 K랑 L 위치에서의 픽셀 값이 I랑 J에서의 픽셀 값이랑 비슷할수록 큰 값이에요. 비슷할수록 큰 값이에요.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뭐예요? 얘죠, 얘. 여기 위치에서 요 값이랑 요 값이라 하면 얘예요. 여기 위치에서의 요 값이랑 비슷할수록 큰 값, 안 비슷할수록 작은 값. 요 식을 가지고 요 레인지 커널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요 도메인 커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를 기준으로? IJ가 여기죠. IJ가 여기일 때예요. IJ가 여기고 K랑 L은 여기죠. 여기가 KL이에요. 그래서 두 커널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커널을 여기에다가 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한 위치에서만 구한 게 아니라 모든 위치를 다 훑어가면서 계산을 한 거겠죠. 여기를 이렇게 다 훑어가면서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도메인 구하고 레인지 구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웨이트 썸 구하고. 그쵸? 여기 요 커널을 가지고 구하는 거는 여기 하나 값이에요. 여기 이 기준점에서 요 커널이랑 요렇게 구한 커널이랑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랑 두 개의 웨이티드 썸을 해서 요 위치의 값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바이레터럴 필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값이 작아지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도메인 커널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잖아요.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어떻게 생겨요? 뮤를 기준으로 해서 이 x가 뮤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은 값이 되고 x가 뮤랑 같을 때가 제일 큰 값이 돼요. 여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가우시안을 생각해 보세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요거 i랑 j를 기준으로 k랑 l이 가까울수록 큰 값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ij가 여기 있을 때 kl이 가까울수록 큰 값, 멀수록 작은 값이거든요. 도메인이. 레인지도 똑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레인지도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다 라고 하면은 IJ 위치에서의 그레이스케일 값이
KL에서의 그레이스케일 값이랑 얼마나 다르냐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IJ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FKL 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종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I, J를 기준으로 K랑 L을 그렸을 때 그 이미지의 인텐지티가 아까 요렇게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여기의 값들이 그려진 거겠죠. 요 영역에서는 여기의 값들이 그려진 거겠죠. 그러니까 FIJ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때 구한 레인지 커널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이해됐어요? 요 설명 좀 괜찮다. 요 설명이 조금 괜찮네요. 요렇게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요 그림만 잘 이해하면 돼요. 도메인 커널이 왜 저 모양인가? 레인지 커널은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두 개의 곱은 저렇게 나왔고,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엣지는 살리고 노이즈는 줄인다.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서머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